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미그림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도 그럭저럭 잘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비 온 다음에 갑자기 훅 가을이 다가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있는 이곳은 아침 저녁으로는 그냥 선선한데 낮에는 아직도 덥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팔을 입고 다녀야 되고, 아침에 아이들 라이드 해줄 때 잠깐 나갈 때는 그냥 가디건 하나 걸치든가, 아니면 차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이렇게 반팔 옷 입고 다니고 약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뜨개가 완성이 더딘가? 저는 코바늘, 대바늘 모두 사랑하는 니터이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뜨개 이야기, 제가 뜨고 있는 거, 혹은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뜨개 관련 이야기, 기타 등등 일상 이야기, 그냥 자유롭게 수다를 나누는 그런 공간이고요. 대신 뜨개는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와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그래도 앞에 오프닝을 조금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도 촬영할 때마다 깜빡깜빡해요. 오늘의 뜨개 이야기, 이번 주 뜨개 이야기는 제가 정말 치밀한 계획 없이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뜨개를 조금 하는 편이잖아요. 조금 많이 그러죠. 그리고 즉흥적인 뜨개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제 예전 뜨개 이야기 맨 처음 초창기 거 보면 즉흥 뜨개 이런 제목이 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마치 칸딘스키 작가가 음악을 듣고 즉흥적으로 느낌을 색채로 표현한, 어떤 형태로 표현한 약간 그런 즉흥 시리즈처럼, 저도 뭔가에 이렇게 딱 꽂히면 지금 나 이거 필요해, 약간 이거 좀 떠야 되겠어, 나 이거가 지금 여기에도 어울릴 것 같아, 이거를 지금 빨리 완성하고 싶어, 이런 즉흥 뜨개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인데, 이번 주에 원래 계획은, 제가 그렇다고 아예 너무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인생은 계획 없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요즘 따라, 계획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계획을 한다 해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계획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조금 맡기는 편이 된 것 같긴 한데, 나름 제가 하는 뜨개에서는, 막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진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항상 나름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제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네, 계획은 있다라는 그런 변명을 해보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게 된 이유를 살짝씩 보여드리는, 뭔가 윗 이야기가 조금 가득한 그런 뜨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께서 단 한 분이라도 제가 디자인을 하거나 뭔가 제가 그냥 이렇게 뜨고 있는 것들 보면서 마음에 든다, 예쁘다, 떠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는 되게 그거를 조금 약속을 되게 지키고 싶어가지고 나름 애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지금 계속 제가 지난주에 원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찜찜하게 마음에 담아놨던 그 아이부터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뜨개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뜨개 하면서 오늘도 차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뜨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마음속에 지난주 한 주, 거의 2주간에 되게 찜찜하게 계속 이렇게 맴돌았던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볼레로인데요. 제가 자카란다 블라우스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금 쉽게 요 자카란다 느낌, 제가 이렇게 막 작은 그 꽃들을 가득 흐드러지게 피워놓은 요런 느낌의 자카란다 블라우스는 너무 얇은 실로 뜨니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요렇게 볼레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 날씨에 되게 필요한 옷들이 이런 가디건류가 더 저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레로를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2주 전 뜨개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이 볼레로를 사실 그냥 솜에 뜨고 이제 제가 만들고자 했던, 디자인하고자 했던 그런 마무리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정말 끝!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틈틈이 촬영을 조금 해가면서 제작을 하고 있던 볼레로였는데 요거를 왜 지난주에 못 보여드렸냐라고 한다면 이게 치밀하지 않은 계획의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바로 사용하는 실이 딱 요만큼 남았습니다. 이게 좀 너무 심하죠. 제가 긴팔 볼레로 버전을 뜨고는 싶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실이 이 긴팔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유용한 뭔가 이렇게 실용적인 그런 아이템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입으면 예쁜 혹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이곳에서는 입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꼭 저한테 맞는 것만 자꾸만 하다 보니까 약간 공감대 형성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볼레로는 긴팔이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 아이를 이제 긴팔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진짜 딱 보면 실을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막 미터 계산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뜨다 보면 요 한 볼로 어느 정도가 나오고 요 한 볼을 가지고 절대 긴팔은 못 나오는구나. 한쪽이라도 긴팔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현실로 딱 느낀 다음에 그러면 그래도 이제 제가 마무리하고자 했던 그런 디자인 느낌을 조금 먼저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정말 이거는 너무 택도 없는 양이 남은 거죠. 그래서 뜨다가 이 아이를 가지고 잠깐 내려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실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요거를 처음 뜰 때 사실 이 실을 먼저 쓴 게 아니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뜨고 싶었던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소프트하고 약간 실 굵기도 딱 요거랑 비슷한 약간 그런 이제 코바늘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빠르게 완성이 될 수 있는 너무 레이스얀의 굵기는 조금 피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그 실의 양이 더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실로 시작을 했는데 이 실도 부족하더라. 그래서 제가 실을 찾아 서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을 온라인으로 이제 조금 많이 좀 찾아봤고요. 제가 있는 곳에서는 제가 지금 눈여겨봤던 실 중에 하나가 이제 니픽스에서 실을 조금 주문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니픽스 실을 주문을 해볼까? 막 이렇게 찾는 중에 제가 다른 실을 써보고 싶은 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배송비도 맞출 겸 니픽스 실은 언제든지 제가 이제 조금 편하게 여기서는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실을 써보자라고 해서 다른 실을 파는 사이트에서 제가 요 볼레로를 쓰면 괜찮을 것 같은 아직 써보진 않았으니까 그런 실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 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요. 원래는 이번 주 뜨개 이야기가 저의 계획상으로는 실이 도착해서 그 실을 언박싱 하는 것까지 원래 그게 보여드리는 게 저의 뜨개의 계획이었거든요. 나름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런데 배송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착 예정은 월요일이었고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 날은 수요일 오전이거든요. 월요일 날 도착이다라고 했는데 그 배송이 이제 지연이 되면서 수요일 날 도착을 할 거다라고 했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네, 또 지연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너무 치밀하지 않은 계획을 세우면 저처럼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라는 컨셉을 담아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속에 마음속에 막 계속 담아두었던 요 볼레로의 이야기도 조금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요거는 실이 도착을 하면 물론 그 실의 느낌도 아직 모르고 그 실이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제발 괜찮기를 바라면서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서 여러분께 언젠가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아쉽지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아쉽거든요, 지금. 계절에 못 맞추고 때에 못 맞추는 것도 아쉬운데, 뭐, 어디 한두 번인가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볼레로는 잠깐 멈춰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 또, 이제는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아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컬러를 조금 배치를 했습니다. 이 컬러를 보시면 이 뭔가 간격 배치를 보시면 대략 어떤 거를 예상하실지 딱 보이시죠? 제가 지금 뜨고 있는 함께뜨기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함께뜨기라고 해서 제가 뜨는 모티브가 저 혼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여러분께 선뜻 제안을 했던 이 모티브 블랭킷 함께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는 이렇게 컬러 배치를 해서 이렇게 컬러 배치를 해가지고서 뜨고 있는 모티브를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블랭킷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메인 블랭킷이라고 해서 저는 맨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보카시 램스울을 이용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컬러잖아요. 아이보리와 베이지의 약간 그런 보카시스러운 이런 지금 램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티브를 한 장씩 뜨고 있었고, 요거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블랭킷이라는 게 생각보다 자꾸 미루면 미뤄지는 약간 그런 아이템이 저에게는 조금 그런 편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크게 마음을 먹고, 함께 뜨기를 해봐요 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몇몇 분과 함께 지금 함께 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랭킷이라는 게 한 번에 앉아서 또 쭉 뜨기에는 재밌긴 해요. 재밌긴 하는데, 우리 이렇게 뜨기를 하다 보면 이것도 뜨고 싶고 저것도 뜨고 싶고 또 막 이런 유혹에 자꾸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옷을 뜰 때에는 뭔가 문어발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이렇게 소품 같은 거는 조금 문어발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게다가 그러니까 작은 소품이 아니고 그리고 대바늘 옷을 뜨다가 뭐 대바늘 작품을 하다가 또 코바늘도 하다가 저는 약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티브 블랭킷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도 이제 치밀한 계획이 없이 제가 약간 마음 가는 대로 크기를 배치해가지고서 원래 처음에는 뜨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다양한 크기를 떴고 이렇게 이제 같은 컬러를 가지고선 다양한 컬러를 떠가면서 이 아이를 제가 이제 하나씩 뜰 때마다 바닥에다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막 배치를 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또 한 번 그런 데가 나오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이 이 실이거든요. 여기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 실을 제가 예전에 정말 뜨개를 하던 처음 초창기에 콘사를 이렇게 구매를 해놓고 사실 지금 보이는 양은 이만큼이지만 아마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처음 콘사는 진짜 이렇게 두꺼운 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되게 혼자서 뜨개를 막 코바늘을 시작하고 혼자서 할 때 엄청 이것저것 떠봤던 되게 저에게는 추억이 깊은 약간 그런 실이거든요. 근데 이 실을 아무리 써도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실을 정리할 때는 항상 이 실은 또 약간 정리를 안 하게 되는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써도 줄지 않는 실을 도대체 왜 정리를 안 할까? 약간 막 이랬는데, 요 아이에 대한 뭔가 그냥 저도 모르는 그런 애착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블랭킷으로 제작을 하면서 다시 이제 요 컬러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니까 요 아이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요만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모티브를 이어서 뜨는 게 이렇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콘에는 이렇게 6겹이 있거든요. 실이 6겹이 있는데 이 6겹이라고 해서 되게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따로 또 이렇게 감아가지고 볼처럼 감아가지고 이렇게 6겹을 합쳐서 모사용 9호 미리로는 한 5.5mm 정도 되는 이렇게 해서 굵게 숭덩숭덩 뜨는 약간 그런 블랭킷을 지금 약간 도톰한 그런 블랭킷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6겹, 12겹, 12겹을 이렇게 두 줄이라고 그냥 편하게 말을 해볼게요. 6겹이 이제 한 줄처럼 돼 있으니까 꼬임은 없지만 요거를 한 번에 잡고 뜨다 보니까 실손이 되게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뜨려면 이 실 부족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블랭킷을 뜨다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 계획은 항상 지키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바뀔 수도 있다. 라는 게 저의 약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갑자기 확 바꾼 건 아니고 한참을 제가 좋아하는 컬러를 가지고 배치했던 이 아이를 이제 한참을 바닥에 다 깔아놓고서 엄청 고민을 한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웜톤으로 그냥 뭔가 이렇게 폭닥폭닥 폭신폭신한 그런 예쁜 뭔가 이렇게 조금 약간 차분한 그런 블랭킷을 뜨고 싶었는데 이거 바꾸면 어떻게 느낌이 나올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컬러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컬러 고민을 한다는 거는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컬러를 맞추려면 소재는 조금 달라도 되지만 뭔가 컬러를 다르게 갈 거면 소재는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크게 막 진행을 또 하다 보니까 시간도 꽤 많이 걸리고 해서 이렇게 작게 미니 샘플을 조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지금 그 영상에 올라와 있는 제가 이제 그 함께뜨기로 영상을 올려놨던 그 아이를 조금 이렇게 한 단, 두 단만 떴어요. 두 단 정도만 떴는데 처음에 이렇게 원래 뜨는 것처럼 아이보리 컬러에다가 브라운톤, 요것도 다 보카시 실이거든요. 아주 희끗희끗하게 서로 다른 색 실들이 6겹씩 그리고 12겹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카시, 모든 이제 보카시 된 이런 램스울 제품을 요렇게 컬러 배치를 지금 처음에 했고, 이렇게 했죠. 이게 작은 거랑 또 큰 거랑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제가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실이 이제 지금 요거 테두리 했던 아이니까, 요 같은 컬러 그냥 한 톤으로 이렇게 떠본 거예요. 이것도 은근히 괜찮죠. 그래서 요 두 개만 가지고서 처음에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에 요 컬러만 바꿔가지고 겉에 테두리를 이제 나중에 둘러주는 요 브라운톤, 요 보카시 브라운톤을 통일을 할 거고, 그거는 통일을 할 건데, 요 안에 있는 컬러를 이렇게 두 컬러로만 이렇게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제 떴어요. 떴는데, 아, 왠지 이것도 요 실 소진량을 보면, 물론 처음부터 모든 실이 같은 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왠지 너무 좀 밍숭밍숭한 느낌이 들 것 같아가지고, 같은 실 소재로, 같은 실로 제가 요렇게 한 청록색 느낌이 나는 요 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청록색의 실도 보면은 보카시인데 약간 희끗희끗한 실들이 섞여가지고서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너무 쨍한 청록도 아니고 이게 지금 화면에는 약간 푸딩딩한 느낌이 조금 잡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린 계열이 있는 그런 녹색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일단은 한번 떠봤는데 이렇게 작게 또 떠봤죠. 바탕까지 바꾸면서 속에 안에 있는 요 이미지의 컬러를 이렇게 서로 반대되게 이렇게 뜰 것인가? 아니면 바탕은 똑같이 통일을 하되 안에 있는 요 이미지만 실정리를 안 해서 안에 있는 요 이미지의 컬러만 이렇게 바꿀 것인가? 이렇게 계속 바닥에 내려놓고 책상 위에 놓고서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 이 뜨는 과정 이야기는 그렇게 재미없으시죠? 결론이 중요한가? 근데 나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렇게 베이지 톤 하나, 그리고 제가 떠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린 톤 하나, 이렇게 봐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바탕색 같이 있는 이렇게 브라운 톤 하나. 이렇게 저의 결론은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쭉 이어줄 거예요. 화면으로 보니까 더 예쁘네. 실제로 봐도 예쁘거든요. 화면으로 보니까 더 예쁘네. 사실 제가 고민을 또 하나 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브라운 계열의 테두리를 제가 그냥 딱 생각을 머릿속에 딱 난 얘 브라운으로 테두리 해야지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오히려
실 컬러를 선정하는데 더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테두리를 두르지 않은, 어디 갔더라? 여기 앞에 있으니까. 테두리를 두르지 않은 요런 안에 있는 요런 몽글몽글 요 이미지랑 요런 이미지랑 요 두 개만 이렇게 봤을 땐 여러분 느낌 되게 다르지 않나요? 저는 되게 다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산뜻함을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테두리를 내가 만약에 다시 이 컬러로 뜬다면 약간 테두리를 그레이, 연한 그레이나 연한 하늘색이 있는, 연한 하늘빛이 있는 약간 그런 푸른 계열의 이렇게 테두리 보더를 둘러줘도 너무 산뜻하고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컬러만 가지고서 테두리를 다른 걸로 하면은 원하는 사이즈가 지금 제가 이제 실을 가지고 있는 거를 똑같은 실을 살 수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실을 먼저 소진하자가 일단은 이 블랭킷에 조금 담겨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또 이제 실이 모자라서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그런 다른 램수를 지금 원래는 여기다 섞어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약간 조금 딥한 느낌이지만 그냥 약간 중후한 느낌이죠. 중후한 느낌이지만 겉에 테두리를 이렇게 브라운으로 한 거를 그대로 이어서 완성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를 해야 되냐면 이 마무리를 이제 10월 마지막 날에 마무리를 하기로 이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마무리 날짜를 변경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모티브 한 장을 뜨는데 지금 몇 분 정도가 걸리는지를 제가 스스로 지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최대 2주 안에는 제가 지금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컬러 배치를 그냥 순서대로 쭉쭉쭉쭉 해줄 거니까 어렵게 순서 배치를 하지 않고 컬러 배치를 쭉쭉쭉쭉 해줄 거니까 몇 개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대충 몇 cm 정도가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 이제 나중에 전체적인 보더 테두리 둘러줘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마무리할 날을 할 2, 3일 놔두고 왜냐면 제가 도안을 보고 하는 거 아니고 제가 이걸 다 이어준 다음에 제가 또 어울리는 보더를 또 이제 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한 장을 뜨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를 대략 계산을 해서 이번 주까지는 아니겠고 어쨌든 며칠이 걸릴지를 계산을 해서 지금은 계획을 해서 그거를 밀고 나가야 될 때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지금 일단은 아니죠. 분을 재보려고 합니다. 이 모티브 한 장을 뜨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를 계산을 해서 요거 마무리해서 꼭 보여드리는 거를 영상으로 다음 언젠가는 10월 마지막 주까지 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요 한 장을 뜨는데 몇 분 걸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번 주에 또 여행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음 주 월요일 날 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막 겨울방학이 길게 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짬이 날 때 조금 이런 방학이 되게 성수기예요. 물론 호텔값 너무 비싸고 그런데 그래도 아이들하고 조금 어디는 이제 가야 되니까 이동할 때 요 코바늘 요 작업을 가지고 다닐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하나 뜨는데 몇 분 걸리는지 지금 체크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택배가 내일 예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스톱워치 키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고정을 하고 기억하십니까? 고정을. 10여 년 전에 저희 건우랑 이 병원에서 함께 봉사활동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내 아빠 못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지금 요거 모티브 한 장 딱 쓰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걸렸나? 한 이렇게 30분 정도 걸리네요.
그러면 이 한 장을 뜨는데 30분이라 생각보다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를 새삼 느끼면서 정말 철저하게 나름 요 블랭킷 마무리할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컬러를 지금 바꾸면서 뜬 이유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하나를 뜰 때 막 지금 제가 막 누가 빨리 뜨나 한 것도 아니고 약간 요즘 보고 있는 거 몰아보기 하면서 뜨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거 다 보셨나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 저는 이거를 원작 소설을 먼저 읽어봐야지라고 하다가 이것도 그 원작 소설 언제 읽어? 일단은 드라마부터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거 보면서 지금 떴거든요. 저 원래 무서운 거 안 좋아하는데 어릴 땐 좋았다기보다는 그냥 친구들하고 이제 그냥 오기로 약간 봤죠. 근데 사실 저 그렇게 무서운 거 좋아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이제 추천하시는 거를 보고서 나도 한번 봐볼까라고 해서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 보면 좀 많이 무서워서 자꾸 멈칫멈칫하는데 지금 당연히 약간 이 사람이 범인이겠는데 약간 이랬던 부분을 또 반전이 생겨가지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다가 지금 보면서 떴고, 요거를 그러니까 요 한 컬러가 지금 제가 계산한 걸로는 10장, 요 한 컬러, 여기 안에 있는 게 10장씩 있으면 정말 기본적인 사이즈 나올 것 같거든요. 가로 한 100cm 정도, 그리고 세로는 한 120 정도, 약간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를 목표로 해서 이번 여행 때 요거를 마무리를 조금, 요 모티브 뜨는 것까지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다시 세워봅니다. 지금 요거를 하면서, 시간 요거 체크하겠다고 타이머 보고 있었는데, 택배가 내일 도착 예정이라고 지금 알림이 떠가지고, 진짜? 약간 막 이러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 떴어요. 그리고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지저분한 약간 이 배경을 정리를 해보려고 여기 앞에다 꽃을 놨는데, 이 뭔가 지금 불편해 보이지 않나요? 원래 뜰 때는 실제로는 이렇게 꽃을 넣지 않죠. 근데 이쪽을 가리고 싶어가지고 놨는데, 이거 내가 몸으로 가리는 게 낫겠구나. 그러네. 몸으로 가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가을 하죠? 이게 무슨 꽃처럼 보이세요? 국화? 요거 국화 아니고, 우리가 티로 마시는 캐모마일입니다. 캐모마일. 캐모마일인 거 다 아셨나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캐모마일과 함께 향도 아주 은은하게 나는데, 함께 이제 요거 뜨게 마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요 아이는 계획을 세워서 이제 F5로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요 블랭킷의 이제 마무리가 아니고 이제 연결? 이렇게 모티브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요번에 계획하는 거는 이렇게 제가 이제 샘플로 떠서 영상을 업로드를 하긴 했거든요. 이렇게 저는 코바늘로 빼뜨기 스티치를 주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요 샘플로 뜬 거는 제가 뜨는 요 모티브를 그대로 끝까지 뜨지 않고 그냥 여기 가운데 여기 이제 요 꽃무늬처럼 올록볼록한 요거 두 번째 단, 그리고 꽃 받침처럼 요거 세 번째 단, 요렇게 딱 3단만 뜨고서 지금 이렇게 스티치로 연결을 한 거를 영상으로 이제 촬영을 한 건데, 느낌이 되게 다를 거예요. 어떻게 느낌이 다를 거냐면, 요렇게 그냥, 마지막에 한길긴뜨기가 지금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요렇게 된 상태에서 빼뜨기로 연결을 하는 거랑, 저는 요거를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싶으실 수 있지만 제가 뜬 모티브는 한길긴뜨기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짧은뜨기로 한 줄을 다 떠줬어요. 그 짧은뜨기로 마지막을 한번 이렇게 쫙 다 둘러주고 요 짧은뜨기끼리 이렇게 이제 맞물리게 옆으로 나란히 놓고서 요 아이를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하면 조금 더 정말 미세한 차이지만 조금 더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약간 더 뭔가 정갈한 느낌? 마무리가 조금 더 잘 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한 줄을 빼뜨기로 다 둘러줬고, 요거는
제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 돗바늘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뜨면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스티치를 티나게 이렇게 빼뜨기로 쭉 하는 거는 이렇게 엠보싱, 뭔가 올록볼록한 요 편물과 더 어울리게 요 연결 부위도 이렇게 조금 도드라지게 티나게 연결을 해주려고 약간의 엠보싱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처럼 이렇게 컬러를 다르게 하진 않을 거고 이렇게 컬러를 다르게 해도 예쁘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제가 튜토리얼 제작을 위해서 조금 더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컬러를 쓴 거고 제 블랭킷에는 요 테두리와 같은 컬러인 요 브라운 컬러로 같이 이어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각적인 질감만 이렇게 올록올록한 그런 느낌을 살려주는 그런 모티브 블랭킷이 될 거예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고민을 했던 것처럼 여기를 조금 더 산뜻한 컬러로 약간의 그 연한 하늘빛과 연한 그레이빛으로 약간 푸른빛의 느낌을 주는 그런 바탕 컬러를 쓰면 더 예뻤겠다라는 생각을 싹 잊어버리게 해주네요. 이것도 무난무난하니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 이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지금 꽤 그래도 떠났기 때문에, 한 8장씩 컬러별로 요거 브라운 컬러 빼고는 7장, 8장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맘 먹으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또 이제 진행하고 있는 립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보여드릴 진행 중인 블랭킷 하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제 영상에 좀 자주 등장을 했던 아이이고 이번 모티브 블랭킷 함뜨를 이제 계기로 삼아서 꼭 마무리를 해보고 싶었던 아이거든요. 근데 요 사이사이에 실 컬러를 정하지 못해서 좀 약간 보류하고 있었던 아이인데 드디어 컬러를 정해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쁘죠? 요거 약간 진짜 약간 당근 컬러 같은데 가을 컬러라고 조금 우겨보면서 지금 제가 만들고 있던 이런 호박, 펌킨 막 이런 가을가을한 소품들 있잖아요. 요거 앞에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꼭지 색상 다르게 해서 이렇게 또 완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키링으로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지금 몇 개 더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런 펌킨들이랑 같이 키링으로 쓸 수 있는 거 가방에도 슉 달고 다니면 정말 가을 느낌 나잖아요. 이렇게 펌킨 컬러와 비슷한 이런 연한 주황빛과 그리고 약간 연한 올리브 그린 풀색 이거랑 이제 이 두 개의 모티브를 먼저 컬러를 선정해서 떠놓고 이게 아마 올 초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오래됐는데 이렇게 놔두다가는 또 또 블랭킷의 그 문어발이 너무너무 마무리하지 않은 그런 문어발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 함께 뜨기를 계기로 해서 저는 앞에 보여드렸던 그거와 그다음에 UI 이렇게 두 가지를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이에 있는 요 작은 미니한 요 모티브의 컬러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것도 같은 실로 이제 어울리는 컬러를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여기에다 정말 산뜻하게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노랑, 초록, 뭐 빨강 약간 이렇게 노랑, 초록, 주황이었구나. 요 세 가지를 다 해서 약간 어릴 때 추억처럼 하려고 하다가 너무 노랑노랑이 들어가면 이게 센 노랑은 아니지만 조금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요 컬러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실제로 보면 짙은 그레이거든요. 짙은 그레이색인데 주변 색에 의해서 약간의 퍼플 느낌이 느껴지는 약간 그런 색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은 모티브를 이제 컬러를 정했으니까 요거는 들고 다니면서 그래도 꽤 많이 연결을 해줬죠.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펼쳐서 보니까 더 예쁘네요. 이 정도 지금 길이를 요거는 뭔가 길이를 크기를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약간 뜨고 있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 할 건지 조금 정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블랭킷으로 하기에는 아직 사이즈가 그렇게 완벽하게 크게 완벽한 사이즈를 나타내는 것 같진 않고
약간 이게 너무 이렇게 무릎덮개 같은 아니면 약간 덮개 같은 그런 크기인데 조금 더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이번 함뜨 기간에 더 길게 크게 연결을 해주려고 해요. 지금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렇게 지금 뜨는 요거는 연결을 해주면서 뜨면서 연결을 하면서 이제 뜨는 거거든요. 뜨면서 요 모티브, 작은 모티브를 뜨면서 바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모티브 연결 방법을 쓰고 있는 거고, 요것도 제가 예전에 올려놨던 그냥 튜토리얼 영상을 다시 이렇게 얇은 실로 제가 다시 만들어 보고 있는 거고, 요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급하게 딱 찍고 저희 그 함뜨 그 오픈 채팅방에다가 사진을 올렸더니 이 도안을 가지고서 예전에 저보다 훨씬 더 크게 완성을 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을 했답니다. 아, 내 영상을 봐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내 영상을 보고 제 튜토리얼 영상을 보고 같이 떠주시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그런 뭔가 이렇게 나름 벅참? 아무튼 그렇게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모티브 블랭킷에는 요거까지. 지금 또 하나 이제 생각 중인 거는 요렇게 원래 영상은 이 안에 있는 요 작은 모티브까지 요렇게 연결만 하는 게 있었는데 마무리라는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여기도 이제 반만 떠서 원 반만 떠주고 원을 반을 뜰 것인가. 그리고 이제 보더를 조금 둘러줄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마무리가 끝에 모양이 되는 것도 괜찮은데 요걸 이렇게 사각으로 보더를 조금 둘러줄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더를 두르는 것도 여러분 이게 좀 많이 또 시행착오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도안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떴다 풀렀다를 또 해야 되니까 시간 안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도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올려서 여러분께서 혹시 이 블랭킷이 마음에 드신다면 한번 떠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근데 이렇게 저처럼 이거는 모사용 4호를 이용해서 뜨고 있는 건데 이런 면실을 이용하지 않고 진짜 얇은 레이스 레이스 같은 얇은 실로 뜨면 커튼처럼 뭔가 햇빛 가리게 그렇게 창에다가 혹은 벽에다가 장식할 수 있는, 물론 요것도 벽에다 이렇게 툭 한쪽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너무 예쁘겠죠. 분위기 너무 잘 날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용도로 진짜 실과 그거에 맞는 바늘만 준비가 된다면 그 다양한 소품으로 다양한 활용 범위로 이제 인테리어, 홈데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뜨개는 뭔가에 딱 국한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실과 바늘만 맞춘다면 다양한 그런 활용도를 조금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뜨개를 조금 추구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모든 거를 다 떠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시간이 되는 거는 아니라서 자꾸 말로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래서 쓰는 게 중요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드는 도안이 막 거창하게 화려하고 정말 너무너무 막 대단하고 이런 도안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뜻 정말 이렇게 니팅 도안을 내시는 그런 작가님들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 뜨개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를 이렇게 뭔가를 딱 보여드렸을 때 저도 이거 떴어요. 약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막 가끔씩 얘기를 주시면 너무너무 좋다? 막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요것까지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요거 썸네일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되게 고민이네. 제가 썸네일을 잘 못 찍어가지고, 자꾸만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고 나면 썸네일에 신경을 쓰라는 그런 뭔가 조언을 자꾸만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고민이야, 고민. 그러면, 요것도 그냥 앞에 있으니까. 요거 그때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같이 소품? 아이고, 앞에 실과 엉켜 있어. 이렇게 미니미니한 이런 소품 드는 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호박 펌킨까지. 막 이렇게 지금, 가을을 만끽하면서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윗을 하도록 하고, 저의 뜨개 이야기 말고, 그냥 조금 일상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가지고 왔죠.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책입니다. 되게 막,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거 글을 읽는 게 아니고, 이미지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저의 일상이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뜨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약간 생각? 뭐, 제가 그냥 요즘에 하고 있는 뭐 그런 생각들? 그런 이야기가 아마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커피 말고, 제가 좋아하는 티를 한 잔 마시면서, 티백 지금 빼서 한 잔 마셔볼게요. 이 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볼까요? 저는 차 마시는 거, 맹물 마시는 거보다는 이제 오히려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해가지고서, 물 대신 그냥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커피를 주로 마시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맛있는 티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가는 트레이더 조에서 시즌 상품이 나왔는데, 요것도 벌써 한 달 전에 샀네요. 3주 전? 펌킨 스파이스 루이보스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 티 케이스가 너무 귀엽고 예뻐서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서 좋아하는 이걸 좋아하는구나를 저 루이보스는 그냥 뭐, 그래. 약간 이런 건데, 펌킨 스파이스라고 해가지고선 샀거든요. 그냥 이렇게 틴 케이스에 이렇게 열어보면, 티백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 뭐, 맛없으면 말지,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반신반의하면서 제가 여기 트조에서 커피를 좀 자주 사거든요. 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아, 진짜 이거 내가 나중에 한국 갈 때, 사다 줘야 되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거 맞아. 이거는 시즌 상품이지. 그럼 미리 사놔야 되나? 아, 약간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 마시면서 가을이 되면 여기는 호박 천지가 되잖아요. 호박 천지가 되는데 이런 호박들이 정말 온갖 마트에 막 다 널려 있고 이런 호박들의 모양이 워낙 다양하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막 애들 막 펌킨 패치도 가고 뭐 그런데 이제 체험하는 데도 가고 이랬는데 이제 또 이제 조금 있어 봤다고 굳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마트에서 호박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기 막 이렇게 저희 아이들 막 이렇게 카빙 해가지고 앞에다 이제 할로윈 때 문 앞에 놓기도 했었고 생각보다 근데 여기 좀 많이 더워가지고 막 날파리가 엄청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막 봉투에 담아서 나중에 막 처리하고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아주 작은 미니 펌킨은 아이들이 여기다가 그림도 많이 그려서 막 데코를 해놓거든요. 동네 아이들이. 이제 그런 어쨌든 갑자기 호박 요 펌킨 스파이스 요거 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서 요거 가뿐 이렇게 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말을 많이 할 거니까 티를 마시면서 유리잔에 마셔야 되는데 유리잔이 예쁜 게 없어. 제가 지난번에 제가 되게 재밌는 책을 발견했어요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조금 많이 빌려왔습니다. 도서관 가서 많이 빌려왔고 이런 책은 저희 동네에 있는 도서관보다는 이제 조금 더 많이 가서 저희 집에서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뉴포트 비치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뉴포트 비치 라이브러리를 제가 되게 주로 자주 가거든요. 그 도서관을 좋아해서 근데 거기서 많이 빌려왔어요. 그 빌려온 책들을 대부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얼굴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 이 책은 아니고 책은 다른 책이고 에 관한 책을 제가 이렇게 많이 빌려왔답니다. 그래서 와 무거워. 이 책은 지금 사진 찍는 용으로 되게 많이 썼고요. 그냥 그림이 예뻐서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은 바로 이 책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카메라에서 제가 지금 전면 카메라로 찍고 있어서 글자가 반대로 나오네요. 제가 이렇게 화가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를 종종 했잖아요. 근데, 뭔가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약간 그래서 말을 조금 아끼려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생겨가지고
오늘은 조금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를 제가 어느 그 연구 그 결과를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1위가 빈센트 반 고흐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내지는 않았는데 저는 기사를 통해서 봤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거를 몇 년 전에 그 연구 결과를 보고서도 그때는 별로 이 작가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작가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된 계기는 사실 그림을 그렸다라고는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깊이 학문을 연구하거나 막 그런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그 몇 년 안 됐다라는 그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우연히 그냥 그 서점에 가가지고서 봤던 책 중에서 빈센트 반 고흐와 그의 동생 테오 반 고흐의 그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놓은, 번역을 해놓은 그런 책을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어딘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렇게 쭉쭉쭉쭉쭉 계속 읽어본 게 아니고 생각이 나면 그때 그냥 뭐 어느 한 부분 읽고 생각이 나면 어느 한 부분을 읽고 약간 이렇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을 구매를 해가지고서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돼서 제가 고흐라는 사람의 작품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었다라고 느끼게 된 이제 일이 생긴 거죠. 그 그림은 뭔가 고흐라는 사람은 워낙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전공을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너무너무 다 알고 우리 막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화가잖아요. 근데 과연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그 느낌? 그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감정? 그거가 다 정말 이해가 돼서 좋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그림을 다시 보게 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이렇게 교양 있고, 막 전시장 가서 이렇게 막 기품 있게 보고 막 이런 거, 이해를 좀 잘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종교는 없지만,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서 이렇게 나름 종교 활동도 되게 많이 했었고, 관련된 활동도 많이 했었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정말로 내가 절실한 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어서 뭔가가 내가 마음이 조금 힘들 때 찾는 게 결국에는 그림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본 그림이 바로 너무너무 유명한 해바라기였습니다. 해바라기. 여러분 해바라기 그림 다 아시죠? 그렇게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약간 그렇게 공감이 된다라고 할까요? 그런 공감이 되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그림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작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알아가는 약간 그런 시간을 조금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냥 봤을 때는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그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 수많은 책 중에서 제가 왜 이 책을 가지고 왔냐면 아마 이게 한국어로 이제 번역된 책은 당연히 없을 거고 이렇게 원소로만 있는 건데 일단 여러 가지를 막 보다가 이 안에서 뭔가 이제 뭐 일생이 뭐 어떻고 뭐 누구랑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그 편집한 요런 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부터 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이동을 했고 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고 어디에서 뭐를 했고 막 이런 게 연표로 쭉 나와 있는 책인데 사실 이거는 뭔가를 이제 학문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고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보긴 하지만 그냥 이런 편집 약간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먼저 보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던 그런 고흐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훨씬 더 뭔가 깊이감 있게 막 들어있는 걸 보고서 너무
잘 찾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보고 있고, 제가 이제 해바라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해바라기는 정말 뭐 해를 바라보면서 크는 뭐 그런 꽃이다. 뭐 이 정도 우리가 꽃말 알고 있고, 뭐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막 기다리거나 바램을 이렇게 막 할 때, 그럴 때 보통 해바라기를 그리잖아요. 근데 그 흔한 해바라기가 이 책에는 사실 요렇게 작게 하나가 실려 있거든요. 근데 이 책 구성 자체가 이제 뭔가 이렇게 작품 위주라기보다는 이 반고의 약간 그런 여정이 느껴지게 어디에서는 뭐 어떤 게 있었고 어디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렸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약간 그런 거를 여행 가듯이 약간 이렇게 꾸며놓은 책이라면 지금 이렇게 두꺼운 이 책이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들을 훨씬 더 이렇게 크고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약간 이런 책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책의 구조나 뭐 책의 구성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 그림책을 왜 다시 보고 있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쉽게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해바라기 그림을 보면 그냥 화병에 해바라기 꽃이 꽂혀 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작가가 이 고흐가 우리는 흔히 고흐라고 부르죠. 원래 이름은 빈센트 그리고 이제 성이 고흐인 건데 이 고흐 씨가 이 해바라기를 그릴 때에는 정말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한 정말 희망과 약간 기쁨, 뭔가 들뜸, 그동안의 외로움에 사무쳤다가 약간 이런 거를 이제 담아서 자신의 방을 누군가가 오는 그 사람을 위한 방을 꾸미기 위한 용도로 그렸던 게 바로 이 해바라기입니다. 돈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군가를 맞이할 그 준비를 이 주변에 있던 꽃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리고 원래의 꿈은, 원래의 생각은 그 자신의 그 아틀리에를 이 꽃으로 쫙 다 꾸며주고 싶었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되는지, 그런 느낌이 그런 이야기를 알고 보는지, 약간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뭔가 느낌과 생각이 다르게 전달이 되는 건데, 저는 왜 안 보던 고흐의 그림을 다시 보기 시작했냐. 해바라기냐 예를 드는 거고, 뭔가가 누군가는 이제 힘들 때, 뭐 누구나 사람은 다 힘들죠. 다 기쁘게 살 수만 있는 건 아니고, 다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닌데, 다 각자의 힘듦이 있고, 각자의 뭔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나요? 뭐, 저는 예전 같으면은, 예전? 사실은 그렇게 살면서 힘들었나 싶은 순간이 있네요. 근데 이제 그런 뭔가 힘들다는 건 다 주관적이니까, 뭔가 강도의 차이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거를 저 혼자 여기에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다시 그림을 보면서 내 마음을 위로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림책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가서 그림을 보면 그냥 그 앞에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그냥 저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이제는 그게 되는 약간 그런 나이가 돼서 그런가? 근데 이제 매일매일 갈 수 없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프린트가 된 이런 인쇄물을 통해서라도 저는 뭔가 저의 마음을 약간 치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면서 사실 뜨개도 마찬가지예요. 뜨개도 막 줏대 없이 계획 없이 뜨는 것 같지만 뭔가 이런 뜨개를 하는 이런 행위가 뭔가가 반복적인 그런 손놀림 그리고 한편으로는 명상의 효과가 있어서 그게 사람의 마음을 치유를 할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그림을 보는 게 훨씬 더 저를 스스로 이렇게 명상 같은 그런 치유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수단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많은 책을 빌려왔고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많은 글들을 다 읽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지금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쭉 보다가 보이는 이런 그림 하나를 펴놓고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저의 일상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림을 직접 그렸던 시간들이 훨씬 명상도 되고 약간 더 훨씬 더 효과적인 건 아는데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또 머리 아픔과 이런 거가 이제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뜨개를 하면서 앞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펼쳐놓고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앞에서 초를 재면서 할 때에는 요즘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다는 막 그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약간 그거를 보다가 막 너무 이렇게 힘들어질 때는 다시 뜨개를 하면서 앞에다가 책상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펴놓고 이렇게 뜨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의 요즘의 일상입니다. 거창한 책 소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림 소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렇게 뜨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뜨개 하실 때 보통 뭐를 보시거나 뭐를 들으시거나 하시나요? 너무너무 궁금하고 뭔가 또 이번 영상도 마무리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지내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서 다음 뜨개 이야기에서는 실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실 픽업 가능 이야기까지 사실 그 실을 구매했을 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어쨌든 나눌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가 저희 2호기의 컨퍼런스 주간이라 가지고 애들이 다 미니멈 데이예요. 그러니까 일찍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가야 되고 이제 첫째는 여기서 이제 미드를 중학생이다 보니까 컨퍼런스 데이 때에는 정말 학교에서 연락을 오는 친구만 컨퍼런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가 안 된다든가 행동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약간 이런 거 그런 건 너무 좋네요. 근데 이제 초등은 엘리는 모든 아이들을 다 컨퍼런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이미 이제 하고 왔고 선생님 미리 시간 땡겨서 하셔가지고 미리 하고 왔고 아무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 주에 여행을 잘 갔다가 와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 뜨개 하시고요. 이렇게 그림과 함께 뜨개와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뜨개한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 저 다음 시간? 다음 뜨개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